네, 그러면 전문가와 함께 전국 방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뭐 전격적인 제3지대 신당 창당 발표로 전국이 아주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이제 일단 뭐 당내 이제 의견 수렴하고 이제 절차를 이제 밟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어제 첫 그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짐작컨대 보면은 6.4 지방선거 이후에 야당 야권발 정계 개편 예.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6.4 지방선거를 90일을 가까이 놔둔 상태에서 예.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정치 새정치연합이라는 것이 정당의 면모를 갖춘 상태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령 정당이죠. 예. 이런 유령 정당인데 안철수라는 이런 그 밸류 있는 이름 있는 안철수 의원을 사실 데려와서 일단 그 민주당의 공간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 제3지대에다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장 이제 지방선거를 놔두고 예. 어떤 양자 구도에 삼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가기 때문에 네. 조금 당황성은 있지만 결국은 아직 시간이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이 또 그것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금 그 정치권에 파장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예. 최 교수님은 뭐 어제 저는 전화해결도 갑자기 이거 보면서요. 네. 조 의원 기초선거 무공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 발표하는 걸로 신당 창당을 보면서 순간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왜 그랬냐면요. 예. 지금 뭐 여야 어느 쪽을 지지한 차원을 떠나서 지금 사실은 운동장이 좀 약간 이렇게 경사진 운동장이었거든요. 예. 축구 게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당은 지금 단일대우를 형성한 여권은 그런 상황이었고 야권은 어쨌든 간에 물론 안철수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수 쪽도 있다 하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야권표라고 볼 때 예.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 그라운드가 이제 평평하게 정치 작업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됐다는 생각이 첫 번 떠올랐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역시 정치는 생물이다. 예. 워낙 역시 한국 정치 요동치는구나 하는 생각. 요 세 가지가 딱 떠올랐고 네. 그다음에 순간 들었던 생각이 TV 화면 보면서 그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설명을 할까? 왜냐하면 지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이 입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입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거대 정당 구조를 비판해왔고 구태라고 비판해왔잖아요. 그럼 그걸 과연 어떠한 논리로 설명할까? 대단히 궁금하다. 예. 이런 게 일단 들었던 겁니다. 제가 네. 든 생각은. 단지 그리고 엄청난 야합이란 비판에 직면하겠구나 하는 예. 생각. 그런 생각이 일단 순간 들었어요. 예. 이 한국 정치가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한국 정치 그러니까 다른 외국 정치 선진 정치 뭐 이런 사례를 들기 전에 예. 역시 적과의 동침이 가능한 게 역시 한국 정치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좀 안철수 제가 했습니다. 의원과 이 민주당은 사실 적과의 동침이라기보다는요. 예. 같은 가치를 지향했던 정당, 네. 정치 집단,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야합이라고 하기에는 정치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0년도에 3당 합당 같은 경우는 통일민주당하고 그때 민정당하고 시민중공화당이 합당했기 때문에 이념 지향이 달랐어요. 네. 1997년도에 DJ 연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DJ 연합을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 사회과학적, 정치학적으로 엄밀하게 본다면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논리적 비약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은 야합이냐 야합 아니냐는 부분은 전적으로 안철수 의원한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왜 그동안 지지도가 계속 끊임없이 15% 이상이 나오겠습니까? 한때는 새누리당 그 당 지지도하고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맴돌 정도로 굉장히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새 정치를 바라는 사실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국민들이 상당 부분이 그 지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 지지를 사실 완전히 그냥 무시한 채 소위 말하는 새로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설사 그게 또 야합이 아니다 하더라도 야합을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지 않았나. 예. 본인 제공을 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 거죠.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접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야합이냐, 이합 집산이냐의 문제거든요. 예. 사실 선거연합이나 정치연합 이런 것들, 연합정치를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썩 그렇게 고운 눈으로 안 봅니다. 예. 그 이유가 제가 아까 3당 합당도 말씀을 드렸고 DJP 합당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권력 획득만을 위한 그런 그
해초모의식, 예. 정치공학적 그런 나눠먹기로 비치기 때문에 야합 또는 이합집산이라는 비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네. 거의 가장 그것을 판단한 논거가 되는 것이 가치지향이나 이념지향이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이쪽으로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안철수 의원은 계속 구태정치라고 비판해 왔고 이런 면에서 지방선거 아까 지금 허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9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떤 그 권력 획득, 지방선거의 승리만을 위했다는 그런 어떤 형식 논리상으로부터 야합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야권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진다는 거죠. 김성식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결별 수술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도가 되네요. 예. 그럼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그런 분이 있는 것 분들이 같아요. 뭐 더 있습니까? 어떻게 아, 추가로 저 나올까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직 보도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긍정적인 얘기를 했던 거죠. 윤여준 예, 연락이 장관은. 두절됐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적극적으로 얘기했죠. 예, 예. 지원하겠다라고 근데 했죠. 제가 그분들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윤여준 전 장관이나 김성기 전 의원의 경우가 어떤 그 블로그에 쓴 김성식 의원 페이스북에 글이요. 예, 예. 쓴 그렇게 글이죠.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분은 일단 그쪽에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별로 근신한다는 얘기가. 근데 어떤 심정인가요? 김성식 이렇지 전 않겠어요? 의원. 저기 예. 김성식 전 의원과 특히 김성기 전 의원을 얘기를 하면은 한 번 결별했다 다시 합류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엄청난 중대한 결단을 하면서 적어도 자신한테는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모든 당원과 상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비밀리 할 수 있는 게 불가피한데 예. 최소한도 김성익 전 의원 정도에게는 승낙을 하는 모습을 취해주고 그리고 그야말로 선배님 제가 이러이러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모양새를 취했으면 적어도 저런 모습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안철수 의원 개인의 정치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건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서둘러 발표했다는 느낌은 그렇죠. 없으세요? 그 뭐 예.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이 계속 그 지금까지 정치적 안철수 의원이 실제로 보면 정치 신인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한 게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지금 저도 뭐 다른 쪽에서 되겠습니다만 절차상 민주주의를 굉장히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네. 거군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 정당 정치의 핵심은 절차상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제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과거에 뭐 2000년부터 2007년부터 합당하게도 3당 합당도 이런 과정들이 많았는데 네. 근데 우리 정치 이 헌정사에서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은 정당의 면모를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제3당에다가 제3지대에다 당을 만든다는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없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면 거의 다 당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 아니고 굉장히 유령 정당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 있고 그리고 당내도 마찬가지.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 제3지대에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일단 힘들다고 보는 거죠. 예. 과연 제3지대에 가서 자기의 어떤 공간을 확보하겠나. 이 부분에 첫 번째 가장 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새정치연합의 구성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사람조차도 배제됐다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26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러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격 제안을 하고 전격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26명인데 다 알리기는 무리지만 그러나 이 조그만 아직 정당이 안 한 하나 연합체인데 연합체에서도까지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무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앞으로 굉장히 문제시화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야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좀 많이 새나가면 잘 안 되는 일인가요? 제가 그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제 3당 합당 생각이 또 납니다. 예. 1990년도 1월달 얘기죠. 그때 노무현 의원이 대단히 반대했대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한데 지금도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YS도요 측근들에게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당시 전 인천시장이었던 최기선 의원이라든지 김덕영 의원, 김덕영 의원은 물론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이른바 각계격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YS가 그 마포 가든 호텔 한 분씩 불러서 설득을 하고 이제 이제 추진 과정을 밟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의 답변이 이런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요 다 상의해서는 거의 결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 그런 결단은 것들은요, 뭐 의원총회라든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그게 썩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만 예. 현실 정치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면인데 지금 우리 허 이사장님이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정치연합이 몇 명 안 됐었잖아요. 적어도 그런 분한테는 예.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역시 그건 역시 본질은 아니다. 저는 그게 부차적인 문제라고 그것이 당내 민주주의까지 논리가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네.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건 아닙니다. 그건 자신들의 정치 스타일의 문제고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고 네. 오늘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좀 말꼬리 붙잡는 건 아닌데 아, 괜찮습니다. 유령 정당 이런 것들은 저는 거기 좀 이견을 좀 다루고 싶어요. 예. 새정치연합이 창당 과정이었죠. 예. 근데 유령 정당은 아니었던 것이고 예. 단지 과거엔 항상 기존의 정당 형태가 이제 합당의 형태를 갖추는 이번엔 그건 새로운 정치 실험이에요. 예. 창당 과정에 있는 그 정당의 형태를 띈 정치 세력이 제3지대에다가 그 지정을 마련해놓고 거기 같이 가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에 있어 또 하나의 새로운 정치 실험이 될 수 있다. 단지 이것이 그야말로 야합으로 갈지 퇴행으로 갈지 예. 이합집산으로 갈지는 앞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어떠한 그 새정치 모습을 보여주고 예. 예. 또 진보적 아젠다나 민생 정치를 어떻게 잘 구현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야합이 될 수도 있고 예. 성공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그 판단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예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안철수 신당을 이제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이제 무릎을 꿇은 게 아니게 현실벽에 좀 어떤 그런 현실 모습이 정치 있죠. 벽을 그 느낀 게 부분은 아닌가. 이해관계를 네, 느껴봐야 그 부분에서 그런 지적들도 있던데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소치 올림픽에서 박성현 예. 선수가 500m에서 2번 넘어졌는데도 동메달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500m에서 동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예. 바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새 정치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정말로 새 정치하겠다고 깃발을 올렸으면 40일 만에 내려올 게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난관을 극복하면서 가는 것을 바랬습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안철수 의원한테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해낼 거야. 비록 이 난관이 있더라도 그런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을 일거에 그냥 저버려 버리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결국 끝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한 가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한테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이었으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렇지 예. 않습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 아마 문제가 따를 거로 저는 봅니다.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네. 거기에 거의 90% 이상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안 의원이 상당한 그 현실의 벽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창당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새정치연합이 사실 지지도도 좀 하락한 추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물 영입도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지도에 비해서 예. 어려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벽을 느꼈던 것 같고 누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혹자는 뭐 손절면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참 듣기가 좀 거북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현실 정치력을 느꼈던 것 같고요.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한길 의원 대표도 최근에 1차, 2차, 3차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예. 그 혁신안이 사실 뭐 너무 중도 우클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했었어요. 당내에서도 또 대표 리더십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이해관계가 부합하면 있겠죠. 예. 그러나 정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서 새로운 것을 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예. 이게 언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사실 새 정치에 많은 신명을 줬죠. 예.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견인해내냐는 그러면 정말 안 의원이 새 정치 하려고 했구나인지 아닌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정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예상이 근데 어렵다. 이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야합이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안철수 의원한테 달렸다는 이유가 네네. 뭐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 당을 만들어서 정말로 민주당의 이 육사 지방선거를 위한 불쏘시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진짜 안철수 의원은 야합이고 그리고 전형적인 정치 신인이 정말로 기득권 세력과 야합에서 하는 그런 전형적인 수순을 밟았다고 봐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다만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의 이 새 당을 그러니까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면서 분명히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아마. 예. 원래 그 합의문에도 넣자고 얘기를 했다고 네네. 그랬죠. 그 기득권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5대5 예. 방식으로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 5대5의 실체가 뭐냐? 그럼 그 5대5의 실체라는 것은 결국은 육사 지방선거를 놔두고 광역단체장 사실 지분 문제가 이제 딜레마에 빠질 네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협상에 의해서 잘 정리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구태 정치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아마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뭐 민주당 내 최대 개파는 이제 친노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저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친노의 또 입장도 좀 묘할 게 엇갈릴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글쎄, 입장이라고 친노 보십니까?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크게 뭐 반성을 겉으로 하지는 않더라도요. 예. 크게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정치 손익을 따져보더라도. 지난 대선 때는 약간의 좀 앙금이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지금도 의원하고. 있겠죠. 예, 문재인 의원 안철수 의원하고. 쪽과.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의원 수가 116대 2잖아요. 지금 네. 뭐 5대5로 이제 지분을 갖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또 친노가 나름대로 이제 이 합당, 이 통합 과정에서 어떤 그 정치 행위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지금 허 이사장 말씀처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통합한 데 있어가지고 지금 당직 배분 문제가 있고요. 지도부 구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공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에서 서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구태라는 표현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어떻게 통합해내고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고 그건 우리 야권이 통합해서 정말 진보적 아젠다 성취해 나가자라는 것을 누가 견인해낼 수 있느냐. 그 리더십이 과연 야권에 있을지 그게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정치연합이나 민주당이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볼 때 좋은 모습으로 통합해 나간다면요. 안 의원이 정말 기대에 어긋났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저런 것들 괜찮다고 다시 추임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아마 그렇지 않고 그런 리더십이 부재할 때라든지 그야말로 진짜 구체적으로 실천을 보이지 못하고 말로만 새정치 얘기할 때 아마 이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그야말로 또 하나의 퇴행, 또 하나의 이합투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3지대에서 제3지대 당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 지렛대 역할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의원도 넘어야 할 벽이 뭐냐면은 바로 친노 그리고 문재인 의원입니다. 돌아서 그 벽을 현실적으로 넘지 못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3지대 당을 만들어 성공시키려면은 친노와 문재인 의원의 벽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렛대를 얼마나 두 사람이 잘 활용하느냐 하는데 근데 지금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과 친노는 이 안철수 의원의 패를 이미 다 읽었다고 저는 봅니다. 읽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당에서 이 공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새누리당도 이런 상황들을 그렇게 뭐 위기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자, 신당 창당이 뭐 잘 되는 걸 전제로 통합이 뭐 잘 되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육사 지방선거의 판세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만약 통합이 잘 된다는 전제라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넷이서 말씀 나누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담보된다면 그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서 지분 나눈 데 있어가지고도 잡음이 나지 않고 또 그야말로 새정치의 모습도 보다 구체화시키고 또 진보적 아젠다를 그야말로 2010년도 무상급식처럼 진보 진영이 그런 거 잘 해낸다면요. 선거는 상당히 유리해지겠죠. 근데 그것이 그 세 가지가 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통합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실천으로 새정치를. 셋째, 진보적 아젠다, 민생에 관련된 것. 민생 정책, 이런 것들을 진보적 아젠다로 구체화시키는 것.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것만 되면 아마 압승하겠죠. 이것이 확실하게 전제된다면. 이게 과연 잘 될지.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좀 이 여론의 추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참 그 말은 함부로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은 좀 충분합니까? 6월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죠. 일단 3월에 창당을 하니까. 단지 그런 진정성이나 성찰을 한다면요. 생각보다 의외로 시간이 있는 거고요. 그나마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죠. 그나마 여유가 있다고. 정말 공천 기초선거까지 하면 그야말로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아무리 1년이 남았어도요. 지금 말씀들 나눈 것처럼 이 친노와 이 뭐 안철수 진영과의 그런 서로 계산 뭐 이런 것들 이해관계 다툼 이렇다면 1년 아니라 2년이 있어도 그 시간이 짧은 겁니다. 시간의 물리적인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진정성을 가지고 성찰이 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걸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잘 통합해내느냐 대단히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허 이사장님, 새누리당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공약을 기초공천과 관련해서 지키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고 다자 대결 구도에서 이제 양자 대결 구도로 이렇게 됐는데 선거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선거 전략이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일단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거기다가 또 새누리당 어쨌든 민주당이 뭐 물론 새누리당이 지금 뭐 지지도가 40% 되는 게 그게 뭐 새누리 다 잘해서 한 건 아니고 민주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또 일부 좀 그쪽으로 지지하는 게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선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표의 또 확장성이라는 거는 다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보수와 이번에 양자 대결을 가는 것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보수와 진보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있는 표들이 이제 안철수 새로운 신당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아마 새누리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기회로 삼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야당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여야가 지금 합의가 지금 잘 안 되는 부분, 복지 문제라든가 또 민생 문제라든가 또 뭐 일자리 창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점 협상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야당이 자꾸 정치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국민들의 어떤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아까 지금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어쨌든 지금 제3지대 창당을 하겠다 해야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또 민주당이 또 그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과 또 이합지사에 대해서 그냥 뭐 밥그릇 싸움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반발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90일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걸 재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새누리당이 전혀 이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봐야 되겠죠. 네, 전국 전망을 좀 짚어봤습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